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뭐부터 하실 것 같아요? 간호사 하기 전에요? 네. 저는 끈 더 빨리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냥 20살 때부터 공부하지 않았을까. 더 빨리 시작 못한 게 오히려 아쉽다. 네, 맞아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은 우리 한번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돌아가고 싶지 나눠볼게요. 않은데. 이제 퇴사를 이제 막 하고 났을 때 저는 사실 실감이 되게 안 났거든요. 항상 기상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5시 반에 기상을 했는데 9시까지 침대에 막 뒹굴거리고 있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고. 혹시 토니님은 어떠세요? 퇴사하고 나서? 저는 더 실감이 안 났어요. 왜냐면 저는 워낙에 교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일정하게 일어나는 시간이 없었고, 그러니까 잠깐 쉬는 날인 것 같은 느낌, 다시 출근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대로 있었고요. 한 달째 되니까 이제 내가 진짜 퇴사를 했구나. 이런 게 좀 실감이 나더라고요. 병원에서 인사드리고 이제 나올 때 되게 시원섭섭한 거예요. 막 8년 동안 간호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이렇게 좀 인사를 하니까 좀 울컥하더라고요. 마지막 사진 찍는데. 근데 다음날 이제 집에서 눈을 떴을 땐 너무 행복했다. 퇴사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토니님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해왔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더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퇴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간호사로 살아온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우리 같은 그죠? 몇 년 일하고 퇴사하신 거예요? 저는 한 약 8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추억을 해나가니까 지금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그럼 간호사를 하던 당시에 그때 상황은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간호사, 그러니까 의료계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이 좀 있어가지고 거의 경주마처럼 달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간호사라는 직업이 정해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간호학과를 가서 이제 바로 취업을 했어요. 거의 쉴 시간 없이 바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고, 이제 병원에서 또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이제 네. 또 적응하고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8년이 흘렀더라고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만 보다 보니까 그 이외의 것들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뭐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뭐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게 사실 관심이 안 갔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간호사라는 목표 하나만 보고 쭉 달려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간호사분들은 보통 근무 패턴이 좀 직장인들하고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얼마나 일을 하고 쉬는 날도 있을 거잖아요. 몇 시간이나 얼마 정도? 보통은 간호사들은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의 주에 한 40시간 정도 일을 해요. 10시간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일반 직장인들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교대 근무다 보니까 일정하지가 않다. 이게 조금 다르다라는 거여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시간이 최대로 뽑으면 한 6시간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교대 근무니까 보통 나이트 6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근무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밤 근무 늦게까지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떻게 재테크 공부를 시간을 쪼개서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공부로 투자를 해봐야겠다는 목표가 생기니까 우선은 그 목표가 있다는 게 가장 커서 시간을 빼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간호사는 3교대라고 하면은 이제 데이, 이브닝, 네. 나이트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 보통 이제 데이는 7시부터 3시, 이브닝은 2시부터 10시, 그리고 나이트는 조금 긴데 뭐 9시부터 다음날 8시 뭐 이런 식으로 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는 이제 퇴근하고 나서 한 3시쯤 퇴근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의 시간이 널널하단 말이죠. 저녁까지. 그때 3시부터 이제 저녁 자기 전까지 시간을 활용을 했고, 이브닝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면 11시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퇴근하고보다는 출근하기 전에 오전 시간을 많이 활용했어요. 나이트는 사실 잠을 위해서 거의 자는 시간이지만 네. 저는 한 3, 4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이제 그날 할 일을 했어요. 나이트 오프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자고 일어나면 저녁인데 또 자야 되거든요. 내가 또 그러면 쉬는 날 하나가 날아가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식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재테크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쵸. 코로나가 터져서 뭐 어디 여행을 갈 수도 없고 평상시랑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집합 금지 이런 걸 당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유튜브만 볼 수밖에 없었고, 그때 이제 때마침 유튜브에서 부세님 영상이 나왔어요.
그 아시죠? 30살에 그 하는 그 영상이 나와가지고 제가 딱 계산을 해보니까 저랑 한두 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뭐 이미 자산을 30억씩 이뤄놓으시고 월세가 600만 원씩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 이게 뭘까? 하고 이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미국 가는 소리 해서 미국을 나갈 게 아니라 재테크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때 조금 많이 깨닫고 그때부터 공부를 많이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영상으로 입문하셨군요. 네. 지금은 이제 재테크 공부를 계속 하고 계시지만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뭐부터 하실 것 같아요? 간호사 하기 전에요. 네. 저는 조금 더 빨리 시작했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왜냐면 간호사를 시작을 하고 네. 거의 한 5년, 6년 뒤에 이제 재테크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더 빨리 미국 간호사를 준비하지 않고 바로 저는 한 3년 정도 이제 돈을 모은 다음에 재테크를 시작했을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이 세상을 알았다면 그냥 20살 때부터 공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 빨리 시작했던 게 오히려 아쉽다. 네, 맞아요. 간호사로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약간 재테크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시간을 어떻게 쪼개는지 대략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공부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책을 보셨나요? 처음에? 공부 처음에는 네. 돈이 안 드는 걸로 위주로 아. 처음에 시작해서 유튜브에 이제 부세님 영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행크 TV에서 나왔던 영상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행크 TV를 정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행크 TV를 처음에 유튜브를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알고리즘이 부동산이나 이제 재테크 위주의 알고리즘으로 바뀌면서 그런 유튜브 영상을 위주로 처음에 봤고요. 그 다음에는 책으로 넘어갔어요. 왜냐면 책이 굉장히 한 권에 뭐 10,000원, 20,000원밖에 안 하지만 몇십 년짜리의 그런 노하우가 있던 것들이 많아서 책으로 넘어갔었고요. 그 이후에 아 너무 괜찮다 생각을 해서 이제 인터넷 강의를 결제해서 들었습니다. 저랑 공부하는 사실 루틴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영상 같은 거는 사실 많이 볼 수가 없었고 또 책을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넘어갔는데 네, 비슷하게 다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간호사이신 분들 주변에 지인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주변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어요? 소희님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근데 사실 시간을 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이게 마음 먹는 거랑 실천하는 거랑 다른데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을 내가 마련할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자기가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일의 강도도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거의 물을 마시지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오면 쉬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워있거나 SNS를 하거나 뭐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일하지 않는 이외의 시간에 자기가 어떻게 보내는지 일단 한번 써보시길 추천하고요. 만약에 내가 SNS를 하거나 이런 시간이 너무 많다 하면은 그 시간 중에서 뭐 30분 또는 1시간, 2시간 이렇게 좀 점점 시간을 내면서 뭔가 공부를 해보거나 책을 보거나 이렇게 좀 시간을 점점 확보해 나가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처음부터 잘 되셨나요? 당연히 잘 안 됐죠. 근데 또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훈련의 결과인 거네요. 그러면 이제 재테크를 어떻게 그러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쪼갰고 어떻게 훈련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그러면 얼마를 모아서 재테크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저는 재테크를 처음 접했을 때가 거의 한 4, 5년 차 정도 됐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 8천만 원 정도 모아뒀었어요. 그동안 이제 월급 받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8천만 원 정도로 이제 재테크를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돈을 사실 제가 모으고 싶어서 모은 건 아니고요. 강제로 좀 모았습니다. 어떡해요? 그 혹시 개모임 아세요? 개모임?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나 들어볼 법한 단어가 갑자기 나왔는데 개모임이었어요? 네, 요즘 그 개모임이 아직도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있습니다. 진짜요? 네, 개주가 돈을 먹고 날아가는 경우, 뭐 어디로 잠적해버리시는 경우도 많고 막 네.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네. 다행히 개주가 저희 어머님이어가지고요. 아 진짜요? 네, 공교롭게도 네. 개돈을 보내야 하는 날과 월급날이 같은 날이라서 네. 월급을 들어오자마자 개돈으로 보내야 한다. 와 이거 엄청 저 전혀 몰랐거든요. 개모임에 들고 그러면 어머님이 개주시면은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구성원들은 이제 어머님의 지인들로, 지인들과 저희 가족과 네.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어서 한 20분 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또이님은 강제 참여. 네, 강제 참여였어요. 강제 참여여서 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갯돈 보내라고 해서 무슨 갯돈이냐 이렇게 했더니 네. 개를 들었다 이렇게 해서 강제로 이제 어차피 적금해야 하니까 네, 적금 개념으로 네, 생각을 한 거죠. 적금이라 생각하고 네. 이렇게 이제 갯돈을 이렇게 네. 들기 시작하신 거구나. 너무 재밌는데요. 너가 종잣돈을 이제 어떻게 모으기 시작을 했는지. 사실 지금 머릿속에 계속 갯돈 생각밖에 안 나가지고. 아무튼 너무 투자를 잘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니님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 시작을 제가 어떻게 보면 같이 보면서 맞아요. 온 게 있기 때문에 약간 또니님하고 이렇게 볼 때 보면은 약간 정의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같이 초반에 그죠? 저희가 스터디도 오래 같이 했었는데 그런 막 시스템이 잘 안 잡혀 있을 때부터 같이 막 공부해오고 그래서 더 뭔가 좀 특별한 분으로 좀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부세 돈 이야기 구독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네.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세 돈 이야기 구독자 여러분. 저처럼 약간 퇴사를 꿈꾸면서 뭔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뭐 제가 경제적 자유를 아직 이룬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한테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이제 영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처음 시작하는 거는 힘들다. 사실 뭐 처음 시작하는 게 뭐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임장을 가는 것도 그렇고 쉽진 않은 길이지만 옆에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좀 바라고요. 특히나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분야는 굉장한 가능성을 많이 품고 있는 분야라서 여러분도 각자의 목표에 맞게 좀 작은 실천부터 해보시는 게 어떨지 추천드리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2의 이제 인생을 살고 계신 거잖아요, 노인님. 그래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나와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 들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